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바라보고 있는 기판은 에어컨 PCB 메인보드입니다. 네, 전기를 꽂아서 잠시 한번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하면서 살짝 조심하고 맞춰놓고 네, 전기를 꽂아 보겠습니다. 네, 이때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먼저 네, 선행될 작업이 이쪽엔 그라운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라운드는 현재 1차단. 그러니까 여기 트랜스포머 좌측이 데콘이라는 자리가 1차단, AC 210 들어가가지고 310V 나오는 1차단이고요. 트랜스 정중앙 딱 잘라서 오른쪽이 2차단입니다. 근데 2차단은 손을 만져도 감전 위험이 없는 저압 12V나 5V 출력되는 그런 회로이고요. 1V는 1차단은 좌측에 220V AC 들어가서 또 승합을 하게 되면 최대치가 310V. 네, 그래서 손으로 만지게 되면 네, 감전에 위험이 있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선 먼저 측정하고자 하는 이쪽에 이와 같이 그라운드를 하나 연결해 놓았습니다. 네, 이 그라운드는 1차단 그라운드에 해당되어 있는 스코프 프로보입니다. 네, 그리고 2차단도 같이 연결해 놓았거든요. 2차단 프로보도 같이 준비를 해 놓았고요. 2차단은 2차단 접지에 물려놨습니다.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가 2차단인데, 네, 왜 그러냐면 1차단과 2차단은 네, 그라운드가 같지 않습니다. GND, 즉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런 그라운드가 여기 1차단과 2차단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단 그라운드와 2차단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따로 구분을 해서 연결을 해 놓았고요. 준비되어져 있는 이 스코프 같은 경우는 밑에 노란색, 네, 노란색은 1차단, 보라색은 2차단. 그래서 한 채널에 두 개를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좌측 연결되어져 있는 BNC 케이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채널 2, 이렇게 해서 프로브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A 채널과 B 채널 두 개가 설정돼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를 꽂아 볼 건데요. 전기를 꽂게 되면 네, 부팅되는 과정 멜로디 소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전압을 측정해 봤을 때 네, 1차단의 전압은 보통 여기 이제 같은 그라운드를 일단 1차단 연결해 놓고 테스트기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찍어 보시면 여기가 렌즈는 DC 맞춰 놓고 네, 298V. 네,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네, 300V, 310V. 네, 그 전압이 여기에 출력되고 있는 거를 테스트기를 통하여 해봤고요. 그럼 2차단은 2차단 그라운드에 접지봉을 다시 이렇게 리드봉 연결해 놓고 2차단은 여기 2차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단 연결하게 되면 네, 12V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쪽에 렌즈 쪽에서 쭉 측정해 보시면 여기는 4.99V, 그러니까 5V 라인이 되겠네요. 여기가 5V, 12V 출력되는 것이 2차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1차단, 2차단 여기다 찍어 보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전압은 측정했을 때에 300V 나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휴지도 끊어짐없이 잘 된다는 건데 2차도 나오는 경우까지는 확인했죠. 여기에서 수련 과정에서 볼 때 특히 전압은 나왔지만 여기를 이런 자 찍었을 때 여기가 발진인데 BWM의 발진 이렇게 살짝 조심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감쇄 기능이 있어서 10X로 맞춰 놨습니다. 이쪽에 지침봉 있는 쪽에 가깝게 낼 때는 1X이고요. 여기서 오른쪽 전선 쪽으로 옮겨 놓게 되면 얘가 10X 감쇄 기능 해놓고 찍어 보도록 합니다. 어디를? 드레인. 네, 드레인 하게 되면 에어컨 쪽에서는 뭐 드레인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고 천장형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드레인 하게 되면 드라이브처럼 이쪽에 트랜스포머 드라이브 해주는 파형입니다. 네, 직구리 파형처럼 아주 깔끔하게 좀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2차단은 또 2차단대로 따로 찍어야 됩니다. 2차단 프로브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2차단 프로브를 가지고 2차단을 찍어보면 여기 이렇게 살짝 트랜스 건너편
그래서 1차단과 2차단 찍었을 때에 이게 파형이 똑같습니다. 1차단에서 넘겨주는 파형을 2차단으로 넘겨주는 거고요. 여기는 현재 100, 200, 300 이 정도 나옵니다. 노란색은 이렇게 해서 3칸 정도, 여기서 보시면 3칸 정도 건너뛰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2차단은 굉장히 좀 미약하죠. 밑에 있으면서도 그 자체로 올라가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차단과 2차단, 저기 그래프가 노란색이 1차단이고 보라색이 2차단인데 1차단 노란색 그래프와 2차단 보라색 그래프가 똑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움직여주는 파형을 우리가 발진 파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발진은 여기에 있는 PWM-IC라는 거기서 일을 합니다. 회로에서 전기를 끊어주고 붙여주고 끊어주고 붙여주고 끊어주고 붙여주고,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는 스위칭이다, 스위칭 동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류에서 만들었지만 직류를 그대로 해서 넘겨주지 못하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자석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시 넘겨주기 위해서는 파장을 만들어서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랜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리니어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끊었다 붙였다 하니까 스위칭 자체. 그래서 SMPS 방식이라고 그러고, 이건 리니어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스무스하게 전기를 넘겨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다 보니까는 잡음, 노이즈,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많이 쓰냐면 앰프, 전추, 오디오 이런 쪽에는 잡음이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회로상에서 이런 동작 원리를 가지고 전원 공급을 해줍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끊었다 붙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상태가 노이즈, 네, 잡음으로 2차단에 넘어올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을 전부 다 바이패스 시켜주기 위해서, 노이즈 차폐 시켜주기 위해서, 네, 그런 니플 또는 맥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면서 하는 회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이. 네, 근데 장단점 뭐냐면, 이 장점에서는 작은 규모에서도, 조그마한 거에서도 그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만큼 등치가 커야지만이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 등치 큰 거를 스위치 속도로 펄스 크게 이렇게 끊었다 붙였다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 넘겨주기 때문에 부피가 좀 작아도 힘을 동등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부피가 작은데 힘은 똑같이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 대신 잡음은 있다, 노이즈는 단다, 이런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식을 우리가 보통 전원 공급 회로 해서 사용하는 스위칭 방식이냐 또는 리니어 방식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요점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파형이 IC에서 발진 파형, 이렇게 되든지 왜곡되든지 간에 어떤 그 파형 자체가 생성되자 저 파형 모양이 보이지 않으면 2차단 전압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단에도 1차단에서 넘어오는 그 자체가, 네, 기술적으로, 네, 전자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파형을 가지고 다시 저 파형을 숫자로 바꾸게 되면 전압을 생성했을 때 테스팅을 가지고 전압을 출력하게 되면, 확인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숫자로 전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숫자가 직류 전압인데, 네, 직류는 노이즈 또는 니플, 맥류 이와 같은 맥동형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건전지처럼 배터리처럼 수직 상승해서 높이만큼, 전압의 레벨만큼 나와서 쭉 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회로들이 구성되어서 이제 이쪽에 전자기기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용하는 데 전원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까지는 내나 비슷합니다. 어떤 부품을 어떤 설계자가 위치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설계했느냐, 이런 것만 약간 좀 차이가 있고, 기본 구조는 SMPS 원리에 의해서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전기를 빼고 다른 PCB 기판을 좀 잠시 눈여겨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같은 제품은, 잠깐만 이거를 좀
한쪽으로 잠깐 내려놓을까요? 어수선하니까 좀 이렇게 좀 해놔야 되겠네요. 하고, 자, 이런 상태에서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네, 얘와 같은 경우는 커피 머신 메인보드입니다. 네, 커피 머신을 하게 되면 일단 여기 릴레이가 좀 큰 거 있죠. 여기 릴레이 큰 거. 여기가 이제 물을 끓여서 커피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히터. 열선 그쪽에 전기를 달궈주기 위해서 물을 데우기 위해서 그쪽에 회로에 대해서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커피 나오는 양, 그 시간만큼 짧게 또 물 나오는 시간.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열고 닫고 하는 내용들의 릴레이들이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원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듈이라고 그러죠. 모듈. 네, 모듈로 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같은 개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커피 머신인데 커피 머신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고 자판기라고 그러죠.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뒷판에서 보시는 트랜스포머 이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이와 같은 외부에 전원 변환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다시 여기 해가지고 전압을 내려서 그렇게 쓰는 데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전기는 200씩 꽂아도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트랜스포머가 전압이 200씩 들어가가지고 12V를 낮춰서 다시 내부에는 이런 마이크럼 쓸 수 있도록 5V나 3.3V 내려서 쓰는 구조입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보도록 해볼까요? 자, 이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보일러 기판입니다. 보일러 메인보드. 가발을 열고 잠시 한번 봐보면 뒷면은 PCB 기판이고요. 케이스로부터 분리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네,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데콘, 대전압 콘덴서 있고 노이즈 필터 있으니까 이쪽에 쭉 해서 전기가 이렇게 해서 요 노란색 트랜스포머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그러면 여기는 힘쓰는 쪽에 노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트랜스포머. 근데 여기 같은 힘쓰는 라인 쪽에 전원 공급하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자체 전원 사용할 수 있는 마이컴이라든지 약전, 네, 그런데 전원 공급 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보일러 힘쓰는 라인 쪽에 그만큼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멀티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단일 전원으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전원 공급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가 두 개 있는 거. 여기도 같은 개념이죠. 뭐를 켜고 끄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보일러 키는 데 있어가지고는 전자 밸브, 네, 그러니까 기름 넣어주는 그런 밸브가 있을 거고요. 또 순환 펌프 있지 않습니까? 물 돌려주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브로우 모터, 네, 바람 송풍 팍팍 돌리는, 네,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동작시켜주는 게 이런 릴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다 비슷비슷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냉방용품에 사용되는 건데, 냉방용품에 해당되어져 있는 경우는 이쪽에 제습기입니다. 제습기나 또는 냉장고라든지 냉각기 또는 냉온풍기 그리고 에어컨 다 비슷비슷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좌측에 전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가 작지만 이거 데콘이라 그렇습니다. 용량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컨덴서 캐패시터가 좀 작을 뿐이고, 용량을 크지 않기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좀 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1차단, 여가 2차단. 네,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송풍팬 열어주고, 또 다시 이제 앞에 브로모터 돌려주고, 이런 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기 내어주는 SMPS, 네, 전원 공급되는 것까지는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냉장고 PCB 기판이거든요. 냉장고 PCB 기판에서도 이렇게 보셨을 때에 하나 딱 들어오는 게 있죠. 노란색. 이게 트랜스포머인데, 이렇게 좌측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1, 2, 3, 4, 5, 6, 7, 8, 9 했을 때 좌측부터 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여기가 휴즈가 있으니까 입력이 이쪽이고, 여기가 입력이 이쪽이고, 출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기판을 지두등 쳐듯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입력. 이런데 이제 꽂겠죠. 커넥터 이제 꽂아서 로이즈 필터, 나인 필터. 그리고 각 콘덴서 지나서 여기에 있는 트랜스포머, 그리고 데콘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 PWM-IC입니다. IC가 PWM-IC. 여기서도 아까 여기 있는 스코프로 찍어봤던 파형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만 조금씩 다 달라지 실제적으로 전원 회로에 해당되어 있는 거는 다 비슷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어컨과 똑같은 개념으로 모터를 돌려줘야 되니까, 왜냐면 여기서도 똑같이 냉방용품이다 보니까 가스, 예전엔 프레온 가스인데 지금은 좀 가스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돌려서 시원하게 찬바람과 뜨뜻한 바람을 해가지고 여기에 시스템에 맞는 온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 모터가 펌프죠. 여기서는 그래서 U, V, W 해당되어져 있는 이런 펌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연결할 수 있도록 했는 그 동작 전원은 여기에 있는 IC, 우리가 보통 IPM이라고 하는 이런 거가 그 일을 합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뜯어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꽂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IPM. 근데 모듈이, 이런 SPM 모듈이 여기서 UVW 모터를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원 회로 같은 경우까지는 내나 비슷하구나 라는 경우를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단에 가서는 이게 이제 야 같은 경우는 모터 컨트롤 돌려주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 쪽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커피 머신 보일러 히터를 달궈주는, 네, 그런 쪽에 커피 시간 맞춰서 조금 열어주고, 물 조금 나올 수 있는 양량 맞춰서 세팅된 대로 열어주고, 그때만 릴레이가 탁탁탁 붙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기본, 우리말로 기본 베이스, 기본 거까지는 네,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쪽에 부품 기판 PCB를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원 이쪽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넘어오는 과정. 이게 릴레이들이 많은데 각 릴레이들마다 주고받는 게 이쪽에 내보내주는 게 많은갑다, 이렇게 대충 감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딱 뒤집었을 때 선이 두 가닥이니까 릴레이가 아니라 나는 캐패시터, 콘덴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왜 그냥 선풍기 덜덜덜덜덜 할 때 선풍기 콘덴서 하나 사가지고 갈면 바람 시원하게 쉥쉥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여기도 모터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터에 해당되어져 있는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어서 여기에 실장되어져 있는 콘덴서를 가지고 모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시스템 에어컨이나 천장형 같은 경우라든지, 네, 그런 경우도 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기 들어가서 휴즈 있고, 나인 필터 있고, 콘덴서 있고, 그리고 여기에 트랜스포머 있고,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저쪽에 발진 IC가 있는데 IC가 좀 모양이 좀 다르죠. 핀수가 좀 많고 모양새가 약간 다릅니다. 이게. 어쨌든 거기도 하는 일은 같은 거죠. 여기 전원을 끊었다, 붙였다, 이었다, 연결했다, 그렇게 해야지 자장이 형성돼서 넘어오는 과정이 2차단으로 권속 감겨져 있는 만큼, 코일 감겨져 있는 만큼 2차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제품 브랜드나 네, 모델 뭐 이런 차이만 좀 있다고 보실 수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윤곽은 다 보시면 비슷비슷하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계자 어떤 분이 설계했느냐, 어떤 마이크, 어떤 프로그램, 어떤 칩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느냐, 네, 그렇게 좀 구분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창문형이죠.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창문형인데 뒤집어서 보게 되면 방열판이 있습니다. 방열판이 있는 경우는 뭘까요? 네, 힘을 좀 많이 쓰니까 모터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IPM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듈, IPM 모듈이, 이 모듈이
모터를 돌려주는 열의를 할 것이다. 모터가 UVW도 있고 여기는 BLDC가 상하로 있다든지 또는 좌우로 있는 모터, 여기는 BLDC니까 여기하고는 좀 별개죠. 자체적으로 15V 전공돼서 이쪽이 가는 것이니까. 근데 일단 지금 계속 보는 쪽에서 보시면 여기도 휴즈가 여기 있고 라인 필터, 노이즈 필터 건너뛰어서, 그리고 여기서 좀 많은 콘덴서가 있고 데콘이 있습니다. 여기 이 콘덴서도 데콘이라고 그러고 대전압 콘덴서 그러는데, 여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쪽 컴프 쪽에 해당되어져 있는 전원 라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쪽에 있는 트랜스포머 거기,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있죠, IC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2차 전원 12V, 5V, 15V. 왜 15V냐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IPM도 15V 전원 공급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BLDC 모터도 15V 전원 공급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5V 라인이 여기서 생성돼서 여기하고 여기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비슷해요. 이게 보면, 이 전자가 어떻게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넘사벽은 아닌 것 같은데, 지름길이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볼까요? 에어컨이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뭐부터 들어옵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뭘 들어왔냐면, 콘덴서 배불었나. 그런 걸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콘덴서 배불었나. 그런 거 먼저 눈에 갈 경우는 우리가 이제 초입, 입문자, 초보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는 어떤 것부터 보입니까? 계속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 트랜스포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트랜스포머, 꼭 노란색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노란색으로 많이 되어져 있어요. 트랜스포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트랜스포머 가운데 딱 잘라 가지고 좌측, 우측 그렇게 해가지고 1차단, 2차단, 고압, 저압, 고전압, 저전압,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게 이제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휴즈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NTC, 뿌리치 다이오드, 여기는 라인 필터, 노이즈 필터를 굉장히 큰 거 달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띠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라인 검정색으로 이렇게 벽을 쳐놨죠. 이렇게 쳐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 놓은 거네요. 여기는 IPM 모듈에 해당되어 있는 전원부하고 모터 UVW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콘 승합해서 평상시 310V 정도 있다가 모터 돌리려고 그러면 380V 승합을 해줘야 되니까 그때 힘을 발휘할 것 같고, 그 중간에 전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SMP에서 전원부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검정색 선으로 나눠놨네. 이렇게 자꾸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쉬운 것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물론 알고 날 때는 별거 아니어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는 과정까지가 좀 오래 걸리거나 어렵거나 또는 하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실액이죠. 이제 평수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화면이 가렸나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전기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럼 여기가 노란색이 노이즈 필터, 라인 필터, 휴즈가 여기 있고, 어쨌든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돌아서 오든지 여기까지는 오겠구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 그쪽만 좀 파야 되겠구나. 다른 거는 나중에 하고, 모든 제품들이 다 전기 안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그쪽만 좀 파면 웬만한 건 좀 수리를 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 거는 분량이 많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통신 분량, 또 모터, 네, 그리고 화면에 안 나오거나 리모컨이 안 되는 거, 네,
네, 일단 전원부부터 동작이 돼야 되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접근하시면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기 그 에어컨 세척, 청소하시는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보긴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비수기가 있어가지고 비수기를 무엇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적성인자 1년 하고 나서 열심히 했는데 한 달에 한 1,500개 매출 찍으면서 어떻게 비수기가 있으니까 좀 답답하네. 그 비수기 뭘 할까. 또 어떤 경우는 하다 보면 성격 안 맞으니까 가을에는 이제 장비를 좀 팔고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왜? 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장비를 옆에 놓고 날르고 찍고 그래야 되는데 주차장은 없지. 가면서 차가 밀리니까 스트레스 받지. 화학약품 쓰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냄새 난다 그러지. 어떤 경우는 고압 쏘다 보니까 덜덜덜 소리 난다 그러지. 또 재수 없으면 기판 고장 나가지고 내일 모레 일정을 잡았다가도 시달려서 여기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빨리 수리보다도 중고로 구해서 껴야지. 근데 중고가 없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구할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새거 그대로 물어주자냐 그러기도 하고, 또 새거가 안 나오고 중고가 구하기 힘들면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네, 그래서 전자 쪽에 기판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비수기를 어떻게 좀 같이 연동돼서 할 수 있는 일거리, 먹거리 그런 게 없을까.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해서도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홈케어에서 현재 그쪽에 돈 흐름이 7조에서 10조 이렇게 되더라고요. AI 검색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천억 이상이 현재 이쪽 에어컨 청소의 흐름이 그쪽에 매출로 돈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큰 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이제 그쪽에 같이 끼어들면서 이제 플랫폼들이 바뀌어가는, 네, 그런 추세라고, 또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넘사벽 같이 느껴지는 이런 전자 수리를 하면 어려워야 돈이 된다. 쉬우면 누가 직접 고치지 가져오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면서 이게 나는 안 될까요? 나는 어려울까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어봅니다. 아니, 일주일이나 뭐 한 며칠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배울 때도 실은 일주일 배우지 않습니까? 뭐를? 에어컨 청소, 그런 경우도. 그래도 현장에 가서 낯설고 새로운 모델 하게 되면 그렇고, 또 어떤 고객님에 따라서 뒤에서 딱 팔짱 끼고 있는데 막 뒷골이 좀 뜨겁지 않습니까? 그 더운 여름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런데 그걸 일단 혹은하면 일처리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는 금가거나 두렵거나 또 낯선 모델들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미숙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런 것이 갔다 오고 나서는 돈 나오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예. 한 달에 1,500이면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4달밖에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성수기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설치, 뭐 그 다음에 에어컨 세척 말고 저기 세탁기 이런 것도 하고 그러신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는 하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뭐가 있냐면, 비수기 때 배달이라든지 뭐 다른 거 좀 하긴 하는데 좀 더 안정되고 내년도 내후년도 좀 무거운 거 좀 또 쫓기는 일, 눈치 보는 일 그런 거를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했더니 이쪽 PCB 이걸 좀 눈여겨서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가 알 수 없다고. 내가 하는 일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좀 갈 수 없냐고 그렇게 대화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요령이 하나 있죠. 뭐가 안 될 때 내 그쪽 부분만 갈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원포인트라 그러죠. 전원이 안 들어올 때, 통신이 안 될 때, 모터에서 컴프가 안 되거나, 또는 BLDC 모터가 안 되거나, 또는 배수 펌프가 안 되거나, 네, 그리고 리모컨이 안 되거나 디스플레이가 안 나올 때, 그런 에러 코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딱딱딱딱 해가지고 원포인트로 좀 해서 하면, 나머지 계속 가면 갈수록 이제 매출은 매출대로 좀 생기고, 또 하나 고치면 희열 재미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로가 눈에 띄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몸값이 올라가면서 좋은 상품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한다고 하면 일단은 돈이 돌기 때문에 짜증은 안 나고, 뭘 하나 고쳤을 때 희열을 느끼고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해야 되겠구나, 거기서부터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5일이나 일주일 자체가 안 되죠. 계속 연말을 해야죠. 쉽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너도 나도 전부 다 이소룡처럼, 견자단처럼 유단자 금방, 무림의 고수가 금방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단계에서는 네, 전원부, 네, 이쪽에 전기 가지고 이쪽 전원 해당되어 있는, 네, 그쪽이 있고, 그 다음 단에는 통신, 네, 그 다음 때는, 그 다음 단계에는 모터, 네, 그 다음 단계에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 단계에는 리모컨, 이런 식으로 작고 계단을 나누고 영역을 좁혀가다 보면, 네, 분명 블록은 쌓일 것입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5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아니면 이번 달 5일에서 안 된다, 일주일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일주일 더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또 다시 일주일 더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퍼즐은 맞춰지게 되게 맞춰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발을 담그고 시작해야지 생각만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고장난 제품들, 네, 보내주시면, 네, 수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있잖아요. 특히 커피 머신 보내기 전에 사진을 다 찍습니다. 각도별로 조명 잘 맞춰서 확대해서, 그리고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 갈았구만, 이거 여기 이거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왜냐, 커피 머신은 커피 하는 그 카페에서 직접 다루질 않아요. 다 관리 이쪽에서 하거든요. 그 관리하시는 업체 쪽에서 이제 보내기 전에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고, 그럼 나머지 이제 나중에 받아서는 부품 어디서 하는 것만 조금 서로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거 갈았구나, 저거 갈았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들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들, 이런 부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납땜 해보고, 부품도 뺐다 꽂았다 해보기도 하고, 갈아보기도 하고, 그런 걸 안 보여주려고, 이게. 표시 안 나게끔 하려고. 네, 그런데 이제, 고장 나는 내용에 따라서 어느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부품이 없다 그러면 보통은 이 자체를 부품으로 얘기하는 거고, 저희들이 엔지니어 수리하는 전자 쪽에서는 부품이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저항이나 퓨즈 또는 피에조 스피커, 컨덴서, 포트커플러, IC, 뭐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전자 부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죠. 기판 통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이 기판이 있어야 되니까, 똑같은 게 버전도 같고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도 같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똑같은 거 없을 때는 고친다는 그 개념에서 조치해 드리는 건데, 그게 해결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게 없을 때는 중고로 팔든지 아니면 똑같은 부품을 교체해서 보낸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콘덴서든지 휴지든지 릴레이든지 이제 갈아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네, 고장난 PCB 수리하는 겁니다. 오래된 에어컨 PCB, 네, 수리하는 겁니다. 네, 부품이 안 나오는 에어컨, 여기 이런 부품이 안 나오는 에어컨 PCB 기판 수리합니다. 재고 없는 PCB 기판 에어컨 이런 거 수리합니다. 정속형 오래된 거죠. 이런 거 다 수리하는 것입니다. 왜? 반도체를 가지고, 일부 소자를 가지고 수리하는 거라서요. 전원에 안 들어오는 거,
전원 불량 220까지는 들어오는데 이쪽에 나머지 불이 안 들어오는지 이쪽에 5V나 12V 안 들어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반값 50% 세일 가격에 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거나 그런 경우는 직접 들고 오셔도 네, 수리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 수 있기도 하고요.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나 또 시즌이 바쁜 철이라서 똑같은 그 시간이 딱 그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서로가 맞춰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시게 되면 이게 구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쪽지해서 보내주세요. 메모해서 반값 세일용, 네, 이벤트용 또는 행사 기획용 뭐 이렇게 해서 꼭 메모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게 되면 당연히 기름값 들고 시간 들어가니까 하나 고치는 거 잘해야 하나 사는 게 낫겠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머릿속에 지적 자산을 담아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씩 세 번째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똑같은 내용 가지고는 이제 다른 분들 또는 내 거라도 계속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른 거죠. 머릿속에 지적 자산을 넣게 되면 올해 내년에 또 다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또 다른 이쪽에 커피 머신이라든지 또는 에어컨 말고도 제습기라든지 뭐 그런 그 여러 가지들 부분들 그 비슷한 전자 해당되어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평생 재산인 것이죠. 그 기술을 머릿속에 넣는다는 건 한번 여는 거 잊어버리지도 않는 거라서. 저는 부품을 좀 이런 기판을 좀 받다 보면, 네, 똑같은 부품들이 없거나, 네, 그런 경우는 약간은 처리 기간이 느려진다든지, 또는 조달에 따라서 성사 여부가, 네, 달라질 수도 있긴 있다는 거 선고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뒷전에서 어깨 넘어서 어깨 넘어서 보실 때하고, 박스권에서, 네, 유튜브로 돈 벌기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쪼개서 되어져 있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것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A, B 채널 2개, 이렇게. 여기는 노이즈 측정하는 거였었죠. 이 자리, 여기 자리 찍어야죠. 이 자리. 이렇게. 1차단, 2차단. 네, 그래서, 네, 영상이라고 해도, 네, 영상 속에 다 안 담겨져 있는 게, 내 어깨로 볼 때는, 아, 저거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경험하면서 궁금한 거,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또 빠르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데서도 이제 캐치하면 보통 그래서 채널을 하나만 쓰는 게, 여기서 1차단 나오면, 네, 이렇게 1차단 나오면 당연히 2차단도 나오죠. 그러니까 1차단, 2차단, 구태 두 개를 찍어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경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나오면 1차단 되겠구만. 여기 안 나오면 1차단 안 나오는 거니까요. 이게. 좀 더. 왜냐면, 전기가 220 나오는가, 휴지 안 떨어졌는가, 여기가 300V 올라갔는가,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수력이 되면 늦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목지점. 네, 그런 목지점만 탁탁탁 몇 볼트 나오는지, 이런 파형이 나오는지, 네, 그런 요소에서 그 자체가 원포인트, CH05, CH101, 또는 CH203,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부분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파고 또 파면 어떤 부품이 고장났는지 골라낼 수 있는 것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이쪽에 이제 성수기가 끝나서 비수기 접어들어서 좀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정비도 좀 하고, 마름대로 좀 쉬고, 힐링도 하고, 네,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매출, 이런 범위, 네,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 범위, 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아마 이렇게 영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또는 문의 주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